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에 같이 회식하고 업무 좀 처리하다가 일찍 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고 다음 주는 아주 그냥 오후에 싹 교육입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졸음탄이 쏟아지는데 조란탄이 아니고 졸음탄인 것 같습니다. 아주 환장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농사 짓는 게 글로 배운 거와 뭐라고 하지?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게 다르거든요. 글로 배운 걸 기억해 놓고 밭에 가면 배지가 돼버려요. 이게 또.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책으로 배워도 왜냐면 배추는 가을에 심거든요. 9월달, 10월달 가서 심는 거라 8월달, 9월달, 10월달 그 사이에 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지나면은 그때 심는 거면 지금 그 배추 재배하는 거 교육 받아봐야 하면 하나도 오르지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아유 환장을 오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가름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유 뭐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때가 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빌런 메카 4 빌런 메카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다이노가이스터, 드라이어스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말에 지난달 말에 도착했던 비룡 그리고 11월 달 중순쯤에 도착했던 블랙가이 그리고 작년에 완성했던 괭룡까지 이렇게 5개가 됐습니다. 5개 정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완성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빨리 완성했던 게 기억하기로는 드라이어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런 중에서 제일 빨리 완성했던 게 드라이어스 완성하고 그 다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이노가이스터 다음이 아마 아니다. 드라이어스 다음이 괭룡으로 기억합니다. 괭룡 그다음 드라이어스 그다음 블랙가인 마지막이 비룡. 근데 여기 시리즈 순서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반다이 브랜드가 한 4개고 고토부키아가 하나 그리고 뒤로 가서 대부분 다 네 번째 용자 시리즈죠. 그러니까 오오보스의 후배들이죠. 오오보스의 후배들. 그러니까 전설의 용자 다간에 나왔던 적장 누구지? 오오보스의 후배들이죠. 예, 후배들이 예를 들면 블랙가인, 비용, 괭룡. 근데 비룡 괭룡의 조종사였던 에이스조는 거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에이스조 역시도 블랙노아르의 피해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그제부터 제거하고서 괭룡이 퇴장을 했던 거니까요. 마지막 하차가였거든요. 비룡마저도 마이트 카이저를 만나서 마이트 카이저 노리를 크러셔로 맞고 전멸했던 것처럼 정말 그랬던 비운의 메카기도 하죠. 근데 소개상으로는 빌런으로 분류가 돼버렸습니다. 이 점은 양해 인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슬 이 순서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순서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순서는 유일한 고토부키아 브랜드에서 완성된 빌런 메카입니다. 다이노가이스터입니다. 다이노가이스터도 소개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가 다이노가이스터를 여기에서 소개하는 빌런 메카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유일하게 고토부키아 브랜드 메카 중에 구입했던 메카 중에서 유일한 빌런 메카입니다. 유일한 적장이기도 하고 빌런 메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반다이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고토부키아에서는 적장 메카보다는 주인공 메카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토부키아 브랜드에 나왔던 용자 메카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열망하는 건 랜드바이슨이나 스카이세이버나 페가수스 세이버가 빨리 나왔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온다고 말은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구스마일 브랜드에서도 메카를 하나도 사보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여기 있는 메카들이 대부분 다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용자 메카들만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엘드란 시리즈 메카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간바루가, 리보루가, 개기류가, 간바루가 시리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간바루. 그 다음에 고자오라. 고자오라는 캐피사우루스죠? 우리식으로는 캐피사우루스. 고자오라, 마그너사우라, 그 매그넘사우루스. 예. 그 다음에 그랜드사우루스. 이 메카들도 몇 개를 받았는데, 게다가 마지막 시리즈 메인 메카를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오가이거에는 종류가 원체 많아가지고 갈레온만 한 몇 시리즈가 한 6개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오가이거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골든맥, 뭐 붐붐 삼총사, 뭐 디바이딩 드라이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살라니까 비용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이노가이스터는 비록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모드, 제트기 모드로는 변신이 불가하지만 이 모습, 이 휴먼 모드에서만큼은 정말로 디테일성이 강해서 누가 봐도 반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겠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이게 이런 걸 왜 먹나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도 다이노가이스터만큼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포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바라보는 게 더 눈이 즐겁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질리겠지만 이게 계속 보고 다시 이걸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카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정말 다이노가이스터가 지금 오늘 소개할 일정의 유일한 고토부키아 메카라는 거, 그게 제일로 아쉬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이노가이스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은 겁나게 좋아하고 저는 지독히 싫어하는 적장 메카 드라이어스입니다. 드라이어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인상이 되게 강한데 저한테는 다이노가이스터가 활약하다가 주인공 그레이트 엑스카이저한테 당해서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적장 중에는 다이노가이스터 인상이 강하지만 여러분들은 드라이어스 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어스는 아무리 봐도 남의 힘을 막 빌려가지고 마치 김유신이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외세 힘을 막 받아서 비겁한 짓 하다가 결국에 대패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기록상에 보면은 김유신이 또 결국에 고구려군이 쏜 화살에 맞고, 고구려 장수 누구지? 있었는데 연개소문 장군의 의형제기도 하죠. 예. 그분들이 쏜 화살 맞고 전사했던 이야기, 어떤 기록이 있거든요. 김유신이가 그랬던 것처럼 좀 김유신이 같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가끔 보면은 되게 히데요시 같기도 했고, 또 때로는 되게 일본 천황들 같은 느낌들도 되게 강했거든요. 아니면은 고니시 유키나가 봤을 때 어떤 느낌도 들고, 사기극을 막 하는 것처럼 그러듯이 이거를 되게 많이 했다가 결국에 주인공한테 결국에 마지막 합체 공격을 당해서 합동 공격을 당해서 결국에
없어져 버리죠. 책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던 메카 빌런이라 격장이기도 하죠. 마치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월드디즈니 나왔던 그 뮬라 나왔던 그 흉노 족장이죠. 중국어는 찬유라고 그러네요. 찬유? 왜 찬유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족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목민족들이 쓰는 말들을 중국식으로 음역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뮬란도 여전사죠. 예, 금관가의 여전사처럼 여전사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군대에 갔으면은 목이 잘려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가서 공을 세웠던 거죠. 뮬란이라고 하는 건 미국분들이 이게 중국식 발음 뮬란 그게 안 돼가지고 뮬란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도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기도 하고 화씨라거든요. 번역을 하면은 꽃화자에 나무목 연꽃난자 해가지고 화목란입니다. 화목란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거기 나왔던 족장처럼 족장의 아들이 족장을 죽이고 족장이 돼갔다가 결국에 암살당한 것처럼, 그거 보면 만화 보면 그죠, 레디 무슈 하면서 빡 쏘는 거, 그건 사실 그것도 무슈가 아닙니다. 무슈가 아니고 무슈라거든요. 무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게 목혈 그런 거거든요. 그 용이 대대로 그 화시지마를 지켜줬던 수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있듯이 그분 그런 여전사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드라이어스 역시도 정의의 힘에 앞에서는 무너진 메카 중 하나여서 뭔가 모르게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갔나,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화에서 마지막에 주인공 메카 동료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합동 공격을 해서 처치해서 황천기를 보냈던 메카여서 그랬는지 드라이어스에게는 되게 수치스러운 기억이겠지만, 근데 드라이어스 역시도 대가를 철저히 치르지 않았나? 드라이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드라이어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니든 드라이어스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듯이 이 데스블레이드가 부러진 걸 보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본드로 깨신이 이거를 떼어놨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훌러덩 넘어져가지고 이게 부러져 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시청자분들께 정말 사죄 인사를 정말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해도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드라이어스를 살라고 계획을 짜보기도 했는데, 아니 제가 살 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살 때 8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드라이어스 기본 다 15만 원, 16만 원 갑니다. 이 손 떨려서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어스가 세일하면 그때 한번 다시 사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라이어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이번 순서는 지난달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맞춰서 도착했던 비룡입니다. 비룡을 정말로 완성할 때 그때 한참 목이 아파가지고 개고생 중이어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완성할까 연구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했었거든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생강차 마셔가면서 계속 하다가,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이게 목이 나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때는 목이 안 나가지고 계속 고생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목 아플 때 진짜 완성하느라고 무지하게 혼났었죠. 지금 생각해도 막 끔찍합니다. 소름이 쫙 돌 정도로 그렇게 싫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완성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비룡만큼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룡이 정말 완성할 때 보니까 비룡은 딱히 큰 런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비룡은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이면은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는 안성맞춤짜리라고 느껴지거든요. 초보자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건 메카라서 뭔가 모르게 소개 안 하면 아쉽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다른 빌런 메카 소개했던 메카 중에 신고식만 하고 지금 첫 소개하는 메카기도 하거든요. 정말 비룡을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룡이야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에이스조와 센푸지마이또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악연이 시작이기도 했던 메카거든요. 마지막에 에이스조가 나중에 협력도 하지만 서로 협력을 해주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정의 따위 믿지 않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마이트가인과 센푸지마이토가 같이 이제 수모를 겪게 했던 메카기도 하거든요. 그랬던 메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활약도 했고 나름의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던 메카기도 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비룡은 변신인데도 비룡이 합체랑 관련 있는 비밀들을 조립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마치 괭룡처럼. 정말 그게 이거 어떻게 변신하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만화를 봤을 때. 왜냐면 만화에서는 그게 표현을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다간이랑 비슷합니다. 앞에가 전보 세이버처럼 여기가 나와서 샥 이게 날개가 되는 거예요. 전보 세이버처럼. 그러면서 이제 팔이 나오고 완성이 되는 거고 다리는 이게 간단해요.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변신 구조도 간단할 줄이야 전혀 몰랐던 메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비룡이의 저 카리스마 있는 모습, 비룡이 완성했던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실제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비룡이. 근데 비룡을 살라고 제가 많이 벼르기도 했고 대략 한 23년도 때부터 장바구니에 계속 담아놨던 거거든요. 담아놨다가 품절되고 다시 검색해서 알아보고 큰맘 먹고 이제 싸게 산 건데 진짜 이 그 값어치를 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프라모델을 완성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이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 보니까 이거를 표현한다는 거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누가 보면 되게 유치할지는 몰라도 이거를 알고 모르고 다르거든요. 반다이 브랜드가 빌런 메카를 잘 만드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변신하는 거, 변신 구조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은근 어려운데 어떻게 했을까? 존경의 표시를 여기서 존경의 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고민도 많았을 거라 생각도 했을 텐데 왜냐면은 봤던 만화여도 오래된 거였어도 표현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시 런너를 다시 나눠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에 관한 거 무슨 뭐 관절에 관한 뭐 런너들 같은 걸 나눠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산하는 게 쉽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 정말 신선하거든요. Very fresh now. 그리고 이게 정말 나와요. 여러분들도 진짜 비룡 정말 완성해 보십시오. 비룡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완성했던 비룡이 어쩌면 제가 완성했던 비룡보다 훨씬 멋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룡에 대한 이야기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러면은 비룡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